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연속성, 실행에서 연속성의 중요성, 지속성의 중요성, 또 장기 계획의 중요성,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40분, 한 차시, 한 단원, 더 넘어서서 학기 또는 학년, 사실은 뭐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육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 교육과정 수행하는 교사 입장도 그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1학년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뭐 듣기 말하기의 경우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뭐 인사말 주고받기라든지 바른 태도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라든지 태도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1학년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평소에 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수업에서도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발표할 때 그걸 연결시키는 거죠. 국어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다른 교과학서에서 우리 학생들이 발표할 때 수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교사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상당히 자율성이 있죠. 자율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듣기 말하기 하나의 전략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뭐 고학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발표할 때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어떤 질문 또는 친구들의 그 질문을 자신의 어떤 답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어제 듣기 말하기 한 방법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읽기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교실에 있는 300권의 책들이 다 텍스트, 교과서가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소리내 읽기의 어떤 그런 기능, 그 습득을 위해서 아침에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저는 뭐 수업과 다르지 않다고, 좀 수업은 확장된 내용이지만 교육과정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내 읽기를 하면서 또 설명하고 시범 보이는 과정, 학생들의 활동, 연습 활동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다양하게 짝, 모둠 또는 발표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새롭게 학생들에게 직접 교수 모형을 통해서 질문하기라고 하는 질문 생성하기 일종의 질문 만들기죠. 질문 만들기라는 전략 그래서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 또는 뭐 추론적 질문 그래서 사실적 질문은 질문과 답이 텍스트 안에 한 텍스트 안에 같은 텍스트 안에 있다. 한 문장 안에 있다고 보시고 뭐 규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해석적 질문은 조금 더 텍스트의 거리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질문과 답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경우 좀 내용을 많이 읽어야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적용적 질문은 질문은 또 이 텍스트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답은 우리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안에 있다.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독해력 향상, 사고력 향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제 독서 지도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독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흘러가면서 제가 또 새롭게 학생들한테 안내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뭐 한 4월 달을 넘어서서 거의 뭐 5월 달을 넘어선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뭐 대부분 다 소리 읽기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내용하기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사이사이에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아마도 사이사이에 좀 활동들, 특별한 활동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어디다 쓴다고 했습니까? 네? 질문을 이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 그죠? 이 그림과 그다음에 이런 글이 텍스트가 있으면 이 속에 직접 쓰는 거죠. 질문을, 그죠? 질문을 만드는 거죠.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초기 학생들의 경우 글쓰기 또는 글자 쓰기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형, 정확한 어떤 글자 쓰기보다는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읽기와 쓰기의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신의 생각,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의 의미, 자기가 구성하는 만드는 의미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도
읽고 난 후 또 읽으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자신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 질문을 만들게 할 때도 정확한 자형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 지향점은 학생들의 구성된 의미에 초점을 두는 그런 관점이 지금 녹아 있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길지 않은 텍스트인데 사실은 교실에 있는 저 책들이 길지 않은 텍스트이긴 하지만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읽기 교과서 또는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텍스트보다는 짧지도 않죠. 사실은 대부분 국어 교과서를 보면 품질적인 측면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하지만 저기 있는 책들은 온전한 책이죠. 책의 양이나 뭐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림도 많고 또 이야기 책도 있고 과학 관련한 정보 전달에 정보가 풍성한 그런 책도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플롯이 있는 서사적인 글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어떤 사실에 기반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꾸미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정보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정보 전달의 목적을 하고 있는 그런 글도 있을 것이고 텍스트는 유형은 그렇겠죠. 그런 글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직접 쓰고 또 나와서 질문을 발표하고 서로 질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5월달, 6월달 되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반응이 있겠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도 이제 그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제가 있는 사무실에 그 학생이 언제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진첩 같은 네모난 걸 하나 저에게 줬어요. 그게 지금 그 아이의 사진이 있어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이제 저한테 선물을 한 거죠. 이름도 적혀 있는데 여자 어린이. 근데 이제 그 어린이가 어머님께서 이제 상담차 한번 오신 거죠, 학교에. 평소에는 못 오시니까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가 이 이야기들은 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 이름이 세진인데 여자 세진이라는 아이가 동생을 이제 남동생인지 여동생 동생을 앉혀놓고 그죠?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1학년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또는 뭐 놀이방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앉혀놓고는 읽어주고 동생한테 뭐를 시키는 거죠? 문제를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 문제 만들어 보라고. 본인이 뭘 하는 거죠? 설명 시범하는 거죠. 직접 교수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그걸 지켜보셨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무엇인지 사실은 부모님께서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생님과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독서교육의 한 부분인 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 사실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확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어떤 사고 기능의 영역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제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질문을 가지고 교육의 개념을 정의한 양미경 박사님, 양미경 교수님의 어떤 그런 걸 제가 92년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실제로 보니까 좀 상당히 좋은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기 있는 300건의 책뿐만 아니라 어떤 제가 과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과제를 내도 담임선생님 철학만 있으면 충분히 호응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는 거죠. 1학년이니까 학부모의 어떤 관심과 지원도의 도가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일은 여러분 주말이 다가오는데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도서관을 가거나 서점을 가거나 책을 한 권 빌리거나 구합니다. 빌린 책에는 덧붙인 종이를 사용하고 산 책은 직접 연필로 써서 질문 3개를 적어가지고 오세요. 이게 일종의 숙제 과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책을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 질문을 보면 또 성향이 파악이 되죠, 학생들이. 사실적 질문이 대부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사는 책들의 종류도 있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어떤 방법들은 알려주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라든지 또는 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부모님께 존중해 달라고 해라. 하지만 무조건 떼써서 이 책 읽고 싶어요 하는 것은 선생님은 좀 동의하기 힘들다. 그런 안내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제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책 한 권 읽을 때 지금도 여러분 아마
독서를 또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죠. 그렇죠? 하겠죠. 독서를 하는 어떤 목적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독서할 때 아마 여러분 다양한데요. 그게 뭐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합니까? 독서. 뭐 독서의 개념도 사실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죠.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온전한 책 한 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독서. 그다음 우리가 정보를 읽는 신문을 읽거나 뭐 하이퍼텍스트라든지 또는 그 어떤 미디어 관련된 텍스트를 읽는 그것도 독서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정보 전달의 책을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즐거움, 행복감 추구 또는 어떤 나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들,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독서를 읽어 나가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읽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읽기라는 게 독서라는 게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냐면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독자의 뇌가 필자가 구성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재구성. 한편으로는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출제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5번인데 독자인 내, 수험자인 내가 3번이라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죠. 근데 수험상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은 독서의 경우 필자의 의도 못지않게 독자가 구성하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게 창의적인 독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지점이 참 중요한 거죠.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죠. 필자의 의도냐, 텍스트 그 자체냐, 독자의 의미냐. 필자의 의미, 독자의 의미, 텍스트 그 자체의 어떤 절대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읽기하고 쓰기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자를 매개로 하는 표현 이해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 표현 이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치게 되냐면, 그죠? 여러분, 그 읽기 쓰기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은 이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의미 구성 과정,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읽기를 읽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쓰기를 쓰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읽기를 지도하고 쓰기를 지도할 때 읽기와 쓰기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듣기 말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측면에서 표현과 이게 의미 구성 과정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이 있다 그러면 쓰기를 할 때도 필자가 되어서 쓰기를 할 때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독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필자인 내가 독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독자인 내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필자의 의도, 필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런 사건이 왜 나왔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게 나의 창의적인 독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저도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성장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저는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그 순간순간 힘든 것조차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그 순간 느끼길 바란다는 거죠.